농장에서 식탁까지, 그리고 쓰레기통으로. 이 닭고기 조각의 생애주기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필리핀에서만 아니라면요. 매일 수백만 명이 쓰레기 더미에서 남은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찾아진 쓰레기는 빈민가의 식당에서 팔립니다. 요리사의 솜씨로 한 사람의 쓰레기는 다른 사람의 식탁 위 음식이 됩니다. 그들은 이를 음식 재활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음식을 재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낭비를 줄이는 방법인가요? 이 필리핀 사람들의 쓰레기로 만든 음식 뒤의 이야기를 함께 알아봅시다. 여기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입니다. 여기의 레스토랑은 매일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만들며 그 중에는 남은 음식, 즉 유기 쓰레기도 포함됩니다. 밤이 되고 그 레스토랑들이 문을 닫을 때 쓰레기 수집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음식은 매우 빨리 상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마닐라는 세계에서 빈민가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이며 쓰레기의 다음 목적지는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빈민가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도시 전체의 레스토랑에서 모은 쓰레기가 한 더미로 쏟아집니다. 이제 쓰레기를 찾는 사람들의 차례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아직 먹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즉, 남은 음식들이 다른 쓰레기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악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호장갑 없이 손으로 쓰레기 더미를 빠르게 파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음식은 상하게 됩니다. 금광을 찾는 광부와도 같이 그들은 살이 조금 달라있는 닭뼈를 우선적으로 찾습니다. 남은 밥과 야채는 별도로 분리하여 돼지 사료로 팔며 닭뼈는 가장 소중하게 따로 주머니에 담습니다. 밤이 지나 새로운 날이 오면 이 닭뼈가 담긴 봉지는 이 빈민가의 식당에 다시 팔립니다. 요리사는 큰 물통에 닭뼈를 넣고 깨끗하게 하라며 휘젓습니다. 닭뼈를 팬에 넣고 토마토 소스를 많이 추가하여 잘 섞은 다음 조금 더 끓입니다. 닭뼈로 여러 가지 다른 요리를 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은 타갈로그어로 팩팩그라고 불립니다. 팩팩그는 먼지를 털어내는 행위를 의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들이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닭고기이며 돼지고기보다 건강에 더 좋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에는 콜레스테롤로 인한 질병을 유발하는 지방이 많기 때문입니다. 위생 문제에 대해 묻는 것에 대해 일부는 비록 이 닭뼈가 다른 사람의 남은 음식이지만 결국에는 깨끗하게 씻겼다고 답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만약 고기가 깨끗하게 씻기지 않으면 곧 썩어버려서 재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식당 주인이 불쾌한 냄새를 줄이기 위해 토마토 소스를 많이 넣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팩팩그를 먹는 사람들도 그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작은 수입으로 배를 채우면서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왜 바로 닭뼈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필리핀은 다양한 문화의 결합지로 원주민 서민들의 전통, 중국 상인, 스페인 문화, 그리고 현대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 중 하나는 패스트푸드 문화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햄버거를 매우 좋아하며 튀긴 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필리핀 사람들은 닭튀김을 너무 좋아해서 자신만의 닭튀김 체인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곳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양 패스트푸드 대기업인 맥도날드, 버거킹, KFC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졸리비가 필리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맛과 서양 패스트푸드보다 저렴한 가격 덕분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졸리비 위 기름진 닭고기, 아주 바삭하고 맛있는 것은 부자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빈곤한 사람들이 동경하는 음식입니다. 그들에게 졸리비에서 통닭을 먹는 것은 매우 사치스러운 일로 매우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거나 전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졸리비에서 누군가가 남겨둔 닭뼈에 조금의 고기가 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치킨 프라이를 먹으러 가게에 들어가고 음식을 남길 때마다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쓰레기를 주워다가 먹고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며 다른 팩팩그를 먹는 사람들은 이것을 먹을 수 있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푸드 문화 덕분에 필리핀에서 성인 10명 중 4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으로 추정됩니다. 이 나라에서는 110만 명이 넘는 인구 중 2,700만 명이 체중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약 150만 명의 필리핀 아이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6개월에서 5살까지의 나이에 있는 아이들 중 10명 중 8명이 제대로 먹지 못해 만성 영양결핍을 겪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대조는 필리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 나라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및 태국과 함께 아시아의 새로운 호랑이로 여겨집니다. 이곳은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경제 중 하나로 연평균 GDP 증가율이 7.5%입니다. 필리핀 경제는 빠른 성장과 급격한 변화의 공통점 때문에 인도 경제와 비교되곤 합니다. 2022년 필리핀은 동남아에서 6번째로 큰 경제체제로 GDP가 4,040억 USD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의 성과는 국민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아 이미 큰 경제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국제통화기금이 아세안5라고 부르는 집단에 속해 있으며 이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필리핀은 인당 GDP가 가장 낮으며 또한 소득 분배가 가장 불공평한 나라입니다. 이는 지니 계수로 측정되며 여기서 0은 가장 평등하고 1은 가장 불평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기구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1%의 사람들이 국민소득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이 가장 낮은 50%의 사람들은 오직 14%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또한 인당 빈곤율이 아세안 5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사이를 비교해 봅시다. 2004년에는 베트남의 인당 빈곤율이 20.1%였으며 필리핀은 13.6%였습니다. 2008년에 상황이 바뀌었고 베트남은 11.1%로 떨어졌지만 필리핀은 11.3%로 약간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0년까지 베트남이 인당 GDP에서 필리핀을 초과하는 것까지 기다려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단 4년 만에 베트남은 빈곤율을 필리핀보다 더 낮추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정부가 신경 쓰지 않았던 건지, 신경은 쓰지만 능력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신경을 쓰고 능력도 충분했지만 너무 많은 장벽에 부딪혔던 건지 고민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대통령 세대는 개인적인 목표를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시했습니다. 이 사람은 로드리고 두테르테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필리핀의 대통령으로 재임했습니다. 그는 선거운동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하며 필리핀 언론과 국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발언 중 하나는 범죄, 특히 마약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테르테가 취임한 지 2달 만에 700명이 사망했으며 두테르테의 캠페인은 총 0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절대 사과하지 않겠다며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받아야 할 운명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남용, 부당한 체포 및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폭력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그들은 우연히 그들이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두테르테는 자신의 입장을 방어할 수 있으며 결코 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많은 가족들에게 아버지나 남편을 잃은 것은 주요 수입원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빠져 다른 사람들의 남은 음식을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족들은 필리핀, 특히 빈민가에서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마닐라는 본래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찾기 위해 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묘지마저도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토지로 전환되었습니다. 주거 공간이 부족한 데다가 닭을 키우고 채소를 재배하는 것 같은 축산이나 농업을 위한 공간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팩패그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주제를 조사하면서 팩패그의 음식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소개되는 정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재활용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오늘 식사를 다 먹지 못하면 냉장고에 넣어 다음 식사 때 먹을 수 있습니다. 혹은 너무 많은 음식을 주문해서 다 먹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건 아무 문제 없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은 다른 쓰레기와 섞이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그러나 팩팩은 재활용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사용합시다. 그것들은 쓰레기이며 다른 쓰레기와 섞여 있으며 균이 많으며 분명히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아닙니다. 필리핀은 국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먹어야 하는 수준까지 자존심을 잃게 하는 일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굶주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쓰레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디오는 이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시고 콘텐츠를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클릭하여 채널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